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운명을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상당 부분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북미 간 타협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핵 문제의 긴 역사가 잘 말해줍니다. 북핵 1차 위기 때의 북미 간 제네바 합의, 북핵 2차 위기 때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모두 북미 간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핵을 중국의 일이라며 책임을 중국에 떠넘겼습니다. 북한이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켜서 쉽게 끝낼 수 있는데 괜히 미국만 고생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중국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순간 북중 관계는 단절되고 대북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이라는 적대적 이웃 하나를 추구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북 위협 능력으로 따지자면 중국은 미국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 수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유인책에서도 중국을 능가합니다. 전면적인 대북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과 함께 북핵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놓은 책임을 공유한 당사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보라면서 던져두고 당당히 돌아설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도 덩달아 중국을 압박했지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없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그토록 북중 간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입니다. 북핵 문제의 출발점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김정은은 손을 뻗어서 트럼프의 옷깃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단계에 와 있다고 발표를 하자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에 보내서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다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당사자인 북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미중이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두 거친 남자가 치명적 무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김정은은 정말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할 줄 모릅니다. 트럼프와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네오콘의 주변 인물들도 역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세에서는 종이장 차이로도 험한 대결과 큰 거래의 상반된 길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미 간 신호 교환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설사 김정은과 트럼프가 거래와 큰 협상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불안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 합계는 세계 군사비의 57.6%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 5년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비 지출은 이전 5년보다도 26%가 늘었습니다. 또 2016년 1월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는 전 세계의 94.5%를 차지합니다.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상대를 겨누는 세계 최고의 중무장 지역입니다.
이 영내에서는 이미 상대를 절멸시키고도 남을 군사력이 있지만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위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이 과잉 무장 상태여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북미 사이뿐만 아니라 한중, 한일, 북중, 중일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지금 모자라는 것은 군비, 무기, 적의가 아닙니다. 그건 넘칩니다. 부족한 건 대화입니다. 급한 것도 대화입니다. 안보 위협은 사실 군비 강화 자체로부터 나온다기보다도 적대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당위론적인 주장이지만 북한이 들어주지 않아서 난간에 봉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고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 일시 중단입니다. 북한은 줄기차게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는 번번이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다시피 핵 전력을 총동원한 더 강력한 훈련, 북핵 개발의 가속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만연한 위험과 불안입니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압박 상황에서 북한의 핵 포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이 고지를 앞에 두고 있는 데다가 주변은 더욱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는커녕 핵 개발이 더 절박하다고 느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한국은 더욱더 미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에 깊숙이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구시보가 사설에서 주장한 대로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 갇혀있는 한 한국은 미국이 두는 바둑판에 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훈련 일시 중단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태도 변화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동마를 깨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그건 핵실험 일시 중단을 유도해서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북핵의 핵심에도 다가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은 평화의 부재가 나은 것입니다. 군사 문제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중에 휘둘려 갈피를 못 잡고 수렁에 빠진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 통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에 온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A부터 Z까지 24시간 365일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겠다. 한미일 삼각협력,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틀어쥐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음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할까 걱정돼서 미리 세게를 박아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한국을 쥐고 흔든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을 계속 부추겨도 안 되지만 트럼프의 변덕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뢰밭 위에서 춤추는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나설 것인가? 이대근이었습니다.